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도시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크게 반등하며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400불대 이상을 지켜냈습니다. 400불대를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슬라에게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누나가 100조 달러에 도주하는 회사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죠. 아마존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간 없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왔던 금주장 다행스럽게도 금요일장 크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최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부담 우려가 컸었는데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5% 이상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금주 마지막 장 2% 이상 크게 반등하면서 다음 주장을 좀 기대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22,000선 정도에서는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나스닥은 좋지 않지만 다우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2.47%나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의미가 있는 점이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를 했어요. 다우존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만큼 나스닥도 언젠가는 키 맞추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렇게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 월마트와 JP 모건과 같은 금융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고 월마트를 비롯한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애플은 좀 괜찮았었어요.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아마존과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주가가 약했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가 5만 선을 돌파하는데 큰 힘을 보탰어요. 자, 오늘 금요일장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두 개의 주식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되겠는데요. 메타도 좋지 않았네요. 이 세 개 모두 기업 다 AI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이 AI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웃는 기업들이 있죠. 네, 반도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코 오늘 7% 상승, 엔비디아도 7% 넘는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1년 정도는 엄청난 AI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은 계속 좋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아마존이 5%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적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아마존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4분기 아마존의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물론 0.01불 수준이지만 어쨌든 최근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왔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지 못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존은 최근 4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자, 오랜만에 EPS가 예측치를 미스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이유에 대해서 약 24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마존은 사람들을 자르고 있죠.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인건비를 줄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EPS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마존 실적의 핵심은 이 AWS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AI 매출액이 되겠는데 이 AWS가 아마존의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작지만 AWS의 성장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AWS가 전년 대비 24%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 분기도 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13분기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의 24%를 기록을 했어요. 일단은 이 점은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랑 비교를 해보면 좀 딸리는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AWS는 명실상부 아직까지는 이 클라우드 사업의 1인자입니다. 아마존의 AWS는 36빌리언 수준이고 구글 클라우드는 7.7빌리언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장률은 구글은 기저효과 때문인지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보여주었고 AWS는 기고 효과 때문인지 24%에 그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장률은 구글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잘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가가 5.55%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캐펙스 투자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4개의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각도를 올리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2026년에 200빌리언이라는 캐펙스 투자, 즉 AI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160빌리언인 이었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자, 알파벳이 최근에 180빌리언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흔들렸었는데요. 이것보다도 20빌리언이 높은 수준이에요. 아무튼 자,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AI 투자에 있어서 이 4개의 기업이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우려감을 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막대한 현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이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리 캐시 플로우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갑에 있는 현금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작년 아마존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전년 대비 71%나 급감을 보여주었어요. 2024년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38빌리언이었는데 2025년에 11빌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나 증가한 이 캐펙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캐펙스를 올해 또 52%나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아마존의 올해 주가 움직임은 좀 슬로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알파벳 역시 180빌리언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글은 아마존보다 훨씬 더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금일 아마존이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반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나스닥장 좀 더 기대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상반기는 나스닥 기술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 시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케빈 오시로 교체가 되면 매파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2차례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11월로 갈수록 빅테크 기업들의 반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빅테크 기업들의 반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일 수 있어요. 테슬라는 금일 3.5% 상승을 하면서 411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400불대를 깨고 내려왔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400불을 지켜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현재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실제로 이 스페이스 X와 합병이 될 것이나 그 여부가 되겠는데, 일단 워낙 큰 거대 2개 기업이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있겠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역시나 눈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빠르면 먼저 6월 달에 합병된 회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회사 이름이 X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X라는 티커를 일론 머스크가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에서 이 사이버트럭이 키보드 X 자판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적 힌트를 줬었죠. 테슬라 역시 이 X라는 티커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문제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게 되면 역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합병을 해서 테슬라라는 티커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먼저 xAI를 합병을 하면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장 회사의 티커가 X가 될 것이고요. 이 테슬라는 X라는 회사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통합회사인 X에 역합병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X라는 회사는 스페이스X랑 동일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역합병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라는 티커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던 한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X라는 티커를 갖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국내는 이를 교환이 아니라 매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매도가 되고 X라는 신주가 자신의 계좌에 입고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 매도에 따라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만 다행스럽게도 뭐 한국에만 테슬라 투자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유럽에도 테슬라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있겠죠. 유럽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테슬라의 티커가 X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환 처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세금 유예 거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처리 이후에 새 주식인 X를 재매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양도세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는 글로벌 문제, 글로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겠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임시 주총을 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유럽 테슬라 주주들을 위한 뭔가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점은 제가 계속 팔로잉 하면서 저희 아트라운TV 애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점은 세금이 아니죠. 양도세라는 건 어쨌든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아무리 많이 갖게 되더라도 역시나 수익이 커지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이 된 X홀딩스가 탄생을 하게 되면 그 기업 가치는 어마무시해질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 X라는 브랜드가 은하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고 100조 달러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0조 달러가 되려면 현재 테슬라 주가가 66배 이상 올라가야만 합니다. 테슬라에 1억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66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관련해서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나무 누나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자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재밌게도 이 아크의 대표적인 펀드인 ARKK가 아니라 ARKX의 테슬라를 편입을 했어요. ARKX는 우주 방위 산업과 관련된 ETF입니다. 우주 관련된 ETF에 테슬라를 포함했다라는 것 역시나 스페이스X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100조 달러 회사는 향후 10년 안에나 벌어질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빨라야 2036년이 되겠는데요. 캐시 우드는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30년에 시가총액 100조 달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 시가총액 증가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100조 달러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보다 6년을 앞서서 100조 달러 기업이 탄생할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아니라 이 통합 X홀딩스가 100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나 독점 데이터 확보라고 합니다. 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어마무시한 자본 지출, 설비 투자,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되겠는데 그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설비는 있는데 원자재가 없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이 엄청난 AI 설비에 투입이 될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X홀딩스는 이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피지컬 실제 도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뉴럴링크는 인간의 두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망 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경쟁은 우주 경쟁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페이스X만큼 우주와 로켓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X가 있겠죠. X는 모든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SNS로서 가장 많은 데이터 그리고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4개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시가총액 100조 달러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투자는 최소한 우리나라에도 테슬라의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때까지는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쯤이면 충분히 100조 달러 수준의 회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4가지 중에 하나겠죠. 일단 옵티머스 버전 3는 1분기 내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4월 달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나 이 중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사이버캡은 4월 달에 나온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저는 이 중국 FSD 승인이라고 봅니다. 유럽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부사장 타오린이 곧 있으면 중국 시장에 테슬라의 FSD가 완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 이렇게 AI 훈련센터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이 FSD가 이번 달 말이나 3월 초에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측 소식은 이 타오린 부사장이 가장 잘 알 것이고 관련된 정치계 로비 역시
이분이 담당을 하고 계실 건데요. 중국 시장은 관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현재 400불대 초반이지만 연말에는 지금보다 높은 주가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월부터 사이버캡이 나오고 6월과 7월 달에 북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번 점프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테슬라 투자 쉽지 않지만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투자가 어려우시면 멤버십 서비스 꼭 한번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